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들은 진동 역치에 대한 논문들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할 첫 번째 논문은 진동과 단일 자극, 그러니까 펄스 감각의 구분에 필요한 최소 자극 시간을 찾는 연구로 사인 웨이브의 진동 신호에 대해서 주파수별로 확인하여 사인 웨이브가 진동으로 감지되기 위한 최소 시간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저널은 사이언티픽 레포트로 임팩트 팩터는 3.9이고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청각이 진동을 소리로 감지하며 진동의 감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진동의 경우 파치니안 수치에서 35Hz에서 500Hz 사이의 진동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진동 주파수가 250Hz일 때 가장 민감하게 감지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러한 진동과 펄스, 그러니까 이 툭 치는 느낌에 대한 구분이 지각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자극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두 개의 펄스가 있으면 8에서 12ms 정도 떨어져 있으면 두 펄스가 구분되지만 자극의 세기가 약할수록 이러한 구분 능력이 저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번째 문단에서는 이 주파수에 따라 감각 채널, 그러니까 이제 반응하는 수용체가 달아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자극의 지속 시간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청각 관련 연구에서 클릭 피치 톤이라고 부르는 이 펄스에서 주파수 그리고 지속된 음원으로 들리는 감각이 진동 감각에서도 느껴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이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자극 세기와 자극 지속 시간의 역치를 구하고, 이후 본 실험에서 이 파일럿 실험에서 측정한 역치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여 진동 감각에 대한 최소 시간을 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메소드입니다. 참가자는 파일럿 실험 8명, 메인 실험 3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피험자는 우로손잡이였다고 합니다. 파일럿 실험의 경우 이제 본 실험에 필요한 자극의 역치와 적절한 자극 지속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하며 이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극은 진동 자극이었으며 노트북에서 재생되는 음성 파일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실험 세팅 오른쪽과 같이 이루어져 있으며 자극 액추에이터의 크기는 15mm 정도였습니다. 이때 자극의 경우 사인 웨이브였으며 샘플링 레이트는 1만 Hz였고 이때 사용되는 주파수는 40, 80, 150, 250, 300, 590Hz로 6개가 사용되었는데 해당 주파수를 선택한 명확한 설명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히 파치니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주파수 범위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럿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강도 지각 역치와 적절한 자극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매틀랩에서 진동 주파수와 신호 진폭을 제어하는 GUI를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때 노트북과 앰플리파이어의 볼륨은 50%로 조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의 경우 이제 진폭을 찾는 실험의 경우 500ms의 자극 지속 시간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실험의 경우 이제 자극을 느끼는 최소한의 진폭을 찾기 위해 원 다운 원 업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각 주파수별로 진동이 느껴지는 자극의 이제 앰플리튜드를 이제 찾는 방식으로, 해당 방식은 일단 최대 자극이 1이라고 한다면은 절반씩 줄여가면 0.5, 0.25, 0.125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 자극이 안 느껴진다면은 다시 절반씩 올리는 0.187호, 0.25 이때 다시 자극이 느껴지면은 해당 자극의 이제 절반씩 또 줄여가면서 하는 것을 이제 5번 반복하다가 이제 자극이 안 느껴진다고 말하는 진폭부터 이 줄일 수 있는 이 최소 단위로 이제 조정하여서 스레시홀드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폭 측정을 각 주파수별로 20번 반복하여 진행하였으며 사용된 진폭의 경우 이 20개 중에서 초반 10개를 제외한 이후 10번의 측정에서 결정된 진폭만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 왼쪽 아래 그림은 8명의 피험자들의 각 주파수에 대한 큐큐 플롯이고, 오른쪽의 경우는 각 주파수별 자극 역치라고 합니다. 여기서 250Hz일 때 가장 작은 음량에도 이제 역치가 높았기에 250Hz를 이제 레퍼런스로 하여
이 아래 공식을 통해 이 각 주파수별로 같은 세기가 인가될 수 있게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200, 500, 1000ms의 자극을 주고 이 진동 감각 피드백을 위한 이 자극 시간을 확인하였는데 이 200ms로도 이 진동 자극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에 실험에서 이 최대값으로 200ms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인 실험이 더 간단합니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의 세기의 경우 이전에 기준으로 세웠던 주파수별 자극 역치를 기준으로 15dB를 더해서 사용하였고 해당 세기에도 진동을 느끼지 못하였으면 볼륨을 조금씩 올려서 진동이 느껴지는 볼륨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전에 트레이닝 세션을 가졌는데 간단히 피험자들에게 이 단발성 펄스와 진동 감각의 예시를 제공하고 실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0에서 200ms 사이에서 펄스와 진동의 경계를 찾았다고 합니다. 실험 방법의 경우 이제 간단했는데 이 아래 그림들처럼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 채도로 움직이면은 자극 지속 시간이 이제 최대인 200ms인 것이고 왼쪽 끝은 이제 0ms인데 편향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눈금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슬라이더를 옮기고 스타트를 누르게 해서 자극을 느끼고 왼손으로 자극을 느끼고 이를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늘려가거나 이제 줄여서 피험자별로 자유롭게 이 펄스인지 아니면 진동인지 확인하여서 이 경계가 되는 지속 시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각 주파수에 대해서 이러한 이 자극 역치 시간을 찾는 것을 5번씩 반복해서 총 30번이 진행되었으며 이때 주어지는 주파수는 랜덤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로 왼쪽 그림은 3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 진동 감지를 위한 각 주파수별 최소 자극 시간에 대한 그림입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대부분의 피험자들의 경우 25에서 30ms 사이를 최소 지속 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각 주파수별 중앙값에 대한 결과이며 아래는 이제 주파수별 비교에 대한 p-value 값입니다. 해당 결과에서 250과 이 300Hz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이펙트 사이즈를 계산하여 해당 결과에 대한 효과를 계산하였는데 해당 값이 이제 1이면은 이러한 결과가 의미 있는 것인데 0.0으로 연관성이 의미가 거의 없다고 나와 본 논문에서는 이 주파수별 효과가 매우 작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 4000Hz로 이제 자극할 때 진동 감지에는 4ms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데 이는 주파수의 차이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제 다른 선행 연구에서 50에서 200ms 사이에서 이제 진동 감각을 유발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위의 그림은 이 주파수별 이 사인 웨이브의 사이클 개수인데 해당 결과에 따르면은 40Hz일 때 대개 이제 28ms의 시간 최소 자극 시간을 보였는데 이는 사인 웨이브가 1.13개가 있음을 의미하며 한 개의 사이클로도 이 진동 감각을 유발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결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진동 감지에 대한 최소 자극 시간은 이제 25에서 30ms 정도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주파수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두 번째 논문은 진동을 감지할 때 해당 역치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에 대한 연구로 저널은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신으로 임팩트 팩터는 2.9이며 메디신 제너럴 앤 인터널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의 발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발바닥에 메르케, 루피니, 마이스너, 파치니 등의 이 수채들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마이스너와 파치니를 주로 다룰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이스너는 피부 표면 근처에 위치하고 이 정해진 명확한 위치가 있지만 파치니 수채의 경우 이 피부 깊숙이 존재하며 이 경계가 불분명한 이 넓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VPT라고 하는 이 진동 지각 역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파수, 자극 위치, 자극 면적, 크기, 피부 속성, 온도, 성별 등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 압력에 따른 연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문단에서는 많은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압력, 그러니까 이 접촉력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접촉력에 대한 연구가 두 개가 있지만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해당 논문에서는 접촉력이 증가하면 마이스너와 파치니 소체 모두 민감도가 향상된다는 가설을 세워 해당 소체들이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진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 접촉력에 따른 자극 역치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소드로 실험은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제 특이하게 누워서 실험하는데 이 몸무게랑 키 정보까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이 자극인지 역치를 의미하는 이 VPT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에는 이 진동 자극기, 가속도 측정기, 힘 측정기를 사용해서 진동 역치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진동은 오른발 이 뒤꿈치에 자극 인가했다고 하며, 자극 형태는 사인 웨이브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극 주파수의 경우 이 30Hz와 이 200Hz가 사용되었는데, 각각 마이스너와 파친 소체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기에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이 각 주파수는 이 실험 시간이 길기에 이 다른 날 측정하였다고 하며, 각각 이 다른 수용체에 이게 따로 러닝 이펙트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험에 사용된 이 접촉력은 0.3, 0.6, 1.2, 2.4, 9.6 뉴턴으로 이 각 접촉력에서 이 자극 역치를 확인할 때 각 접촉력 사이에 이 30초에서 이 두 배씩 늘어가면서 이제 1분, 2분, 4분, 8분씩 해서 이 최대 8분의 휴식 시간이 자극의 세기에 따라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접촉력에 따라서 이 세 번의 VPT가 측정되었으며, 이 VPT의 경우 이제 먼저 강한 자극을 이제 2초간 인가하고, 이때 피험자들이 진동을 느꼈으면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2에서 7초간 랜덤으로 휴식을 하고, 이전보다 약하게 이제 2초 동안 자극을 가해서 이제 진동이 안 느껴졌으면은 다시 자극을 높이고, 이제 느꼈으면은 낮추고를 4번 반복하여서 이 VPT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 다음은 이 자극 역치를 찾는 실험의 이제 개인별 결과로, 왼쪽의 경우는 200Hz 결과, 200Hz의 개인별 결과이고, 오른쪽 그림의 경우에는 이 30Hz의 개인별 결과입니다. 이 해당 결과들에서 이 도형 모양의 경우에는 이 접촉력, 그러니까 압력의 세기를 의미하는데, 이 두 주파수 모두에서 이 접촉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 자극 역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왼쪽 테이블은 각 주파수의 VPT의 접촉력별 평균 결과를 보여줍니다. 해당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이 30Hz에 비해 200Hz가 역치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접촉력이 강해질수록 이 두 주파수 모두에서 이 역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접촉력별 주파수에 따른 VPT 그림인데, 쌍대 비교를 진행했을 때 0.3에서 1.2의 약한 접촉력들과 2.4에서 9.6 사이의 강한 접촉력들에서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약한 힘에서는 감각 수용체들이 덜 활성화되다가 어느 정도 이상 물리적 자극이 가해질 때 더 활성화가 더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주파수와 접촉력 사이에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으며, 접촉력 증가의 영향이 마이스너 소체와 파치니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마이스너 소체는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표피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로 누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자극이 가해지고, 이 마이스너 소체가 구부러지면서 이 활성화의 역치가 낮을 수도 있고, 이 피부 변형으로 인해 이 주변 마이스너 소체도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 선행 연구에서 이 접촉 면적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160Hz에서 보였기에 해당 사유가 이제 명확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친 소체의 경우에는 이 강하게 누를수록 깊이 있는 이 파친 소체를 잘 자극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뼈 근처에 위치하는 이제 골막이나 골반막에도 파친 수체가 넓게 분포하기에 이 강하게 누르면은 이 진동을 깊이 잘 전달할 수 있어 이 파친 수체를 활성화시키기 쉽기에 이런 역치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으로 첫 번째 논문에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실험 패러다임의 경우 실험 설정에 대한 신경생리학적인 근거가 따로 없었던 것이 아쉽고 통계 비교 결과에서도 효과 검정을 진행하긴 하였지만 그렇더라도 35명의 피험자에서 굉장히 높은 p-value 값을 이제 보였는데 이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근거라든지 아니면은 더 명확한 산행 연구 기반 디스커션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의 경우 이 개인별 자극 역치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 몇몇 피험자들에서 이제 역치가 이제 오른쪽 아래 내려오는 이제 형태가 아닌 이 증가에 있다가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일정한 부분을 보이는 이제 피험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피험자들의 결과들이 이 디스커션 파트 내용과 매칭되지 않기에 이러한 해석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고 또한 이제 쌍내 비교라고 해서 이 주파수별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이 각 주파수에 대한 이제 비교라든지 더 명확한 아니면은 더 자세한 비교 내용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또한 이 현재 실험은 이제 다리에서 진행했는데 이 팔에 대한 좀 같은 이제 소체가 존재하기에 팔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이제 두 논문 모두 이제 필요한 이제 사이클 수나 이제 변수 통제 조건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러한 Q1이라는 좋은 저널에 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